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서울 종로 축구회관에서 6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3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팀 6월 이제 A매치 들어가죠. 네. 16일 날 부산에서 페루와 경기를 치르고요.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난 3월 A매치에서는 사실상 그냥 카타르 월드컵 멤버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유럽도 다녀오고 K리그도 직접 지켜보고 그래서 진짜 클린스만 일기를 볼 수 있는 명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과연 새 얼굴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인가? 예,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췄는데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명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여기는 이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수비수 쪽에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갔는데요. 박지수, 김주성, 권경원, 안현범, 김진수, 이기재, 서령우가 뽑혔고요. 미드필더는 손준호, 홍현석, 원두재, 황인범, 이재성, 박용우,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가 뽑혔습니다. 공격수는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가 3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지션별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벤투 때랑 차이가 없어요. 네. 사실 당초 저희는 김동준 선수가 최근에 폼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뭐 저희 멤버십에서도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송범근 선수가 게임이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뭐 조현우 선수야 우리 리그에서 다들 보고 계시고 김승규 선수 지난번 첫 경기에서도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3번 골키퍼가 누가 될 것이냐가 결국 변수였다고 봤었을 때 송범근이 그대로 선발이 된 형국이 됐습니다. 그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4명을 뽑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네 번째 골키퍼로 송범근 선수가 뽑혀서 이제 경험을 좀 쌓았는데 그래서 내심 네 번째 골키퍼 혹시 뽑으면 아까 얘기했던 김동준 혹은 대전의 이창근 그렇죠.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김동준 선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던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대로 1번, 2번, 3번 그대로 뽑았다는 점에서는 가장 변화가 없는 포지션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또 김승규 조현우의 넘버원 싸움이 어떻게 그렇죠. 전개가 될 네. 것이냐. 지난번까지는 김승규 선수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또 2연전을 보면서 이 대결을 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는 어쨌든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김승규 선수와 조현우 선수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월드컵까지는 이제 골키퍼로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도 그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송범근 나이대라던가 아니면 송범근 이후 나이대도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됐다. 뭐 김준홍 선수를 3번으로 쓴다든지 선수 뭐 이런 그렇죠. 선택도 할 수 네. 있겠죠. 요새 U20 까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대표팀에 와야 되는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 자, 수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민재, 김영권, 조유민 선수가 모두 나갔고요. 네. 또 김태환 선수 계속해서 또 리그에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의 변화가 또 김문환 선수도 부상이었고요. 네.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얼굴 박지수, 김주성, 안현범, 서령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뭐 김영권 선수 빠진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빌드업 부분도 그렇고 경험으로서도 그렇고 이 김영권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상했다시피 권경원 선수 뭐 비록 지금 소속팀에서는 뭐 많은 출전 기회도 없고 소속팀 분위기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폼은 살짝 떨어졌다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짬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권경원 선수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또 다른 왼발의 왼쪽 센터백은 누가 될 것이냐고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김주성 선수를 발탁을 했습니다. 김주성 선수 특징은 일단 흔히 말하는 빠따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갈라주는 왼발 롱패스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흔히 말하는 뇌절수비라고 하죠.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나이대에 비해서 경험도 많고 군필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점 그리고 올 시즌 정경기 출전한 점을 감안했을 때는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저는 당연히 첫 선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출전 기회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중고 신인이라고 할 만한 김주성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실험하고자 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으로 빠진 자리는 뭐 박지수 선수는 예견됐던 선택이다. 일단 부상만 없었으면 월드컵 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맞아요. 큰 이견이 없었고 지금 유럽 진출 이후로도 게임 많이 뛰어요. 게임 많이 뛰고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이제 박지수 선수는 이번 그 2연전에서는 박지수가 얼마나 해줄 것인가가 이 수비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안현범이나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실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지수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김민재 자리에서 그렇죠. 부담도 크겠지만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센터백이 3명밖에 선발이 안 돼서 음. 뭐 일반적으로 4명을 뽑곤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정승현, 김기, 정태욱 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추가로 발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클린스만 감독은 3명으로 네. 예,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고요. 풀백 쪽에 변화가 많습니다. 왼쪽은 그대로입니다. 김진수, 이기재. 네. 뭐 클린스만 감독이 김진수 선수 뭐 파주에서 보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이 선수에 대해서는 나름 뭐 잘 알고 있고 네. 또 애정도 드러냈었는데 오른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 김태현 선수, 김문환 선수가 빠지고 난 자리에 안현범, 서령우. 물론 서령우 선수는 지난번에 대체 발탁으로 뽑히긴 했었지만 안현범 선수는 또 상당히 좀 의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빠르고 강하다라는 표현을 내렸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안현범 선수 한 번쯤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안현범 선수가 3백에 최적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윙백에. 네, 윙백에 클린스만 감독 벤투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포백을 쓰는 팀에서는 풀백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안현범 선수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가 있긴 했었지만 안현범 선수를 선발했다고 하는 건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현범 선수가 뒤에 얘기할 박용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안현범이 1994년생입니다. 예, 뭐 나이 계산을 떠나서 이제 한국 나이로 거의 30이 지금 다 된 나이에 첫 발탁이 됐다는 거. 네, 본인도 아마 굉장히 놀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대로 안 되나 싶었지만 근데 이 선수가 한때는 뭐 가레스 뭐 현범이라 그래서 울산 시절부터 지금도 그래요. 예, 그 치달. 그 치달만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경험까지 쌓이면서 맞아요. 네,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그 점을 좀 본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 이기재 선수를 활용하는 거 보니까 정통적인 풀백보다는 좀 인버티드, 몰려서, 네. 네, 그 역할을 좀 많이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이 되는 몇 안 되는 그 풀백이어서 안현범 선수를 뽑은 것 같고, 뭐 서령우 선수도 지난번에 발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 선수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지금 김태환 선수도 출전 기회가 많이 없고 서령우 선수에게 밀린 감이 있는데 서령우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걸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번 맞아요. 발탁입니다. 서령우 선수는 제가 뭐 라이브나 멤버십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와서 본 선수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한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좀 주전 경쟁에서도 좀 유리한 구도를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수비 마무리하고 미드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눈길을 끄는 게 홍현석, 원두재, 박용우라는 새 얼굴들이겠죠. 중미. 네. 네. 홍현석 선수는 제가 취재를 했는데 황선홍 감독이 사실 본인이 뽑고 싶어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 자구형 이런 선수는 다 뽑으세요. 홍현석은 이번에 제가 뽑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럽에서도 직접 건너가서 봤던 선수잖아요. 코치진들이 넘어가서 지금 뭐 hen트에서 굉장히 좋은 거의 뭐 10골 10도에 가까운 활약을 펼친 선수였는데 국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클린스만 감독이 아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도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에도 나설 것 같은데 팬들 역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궁금했었을 텐데 아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와 뭐 비슷한 스타일이다. 뭐 신체 사이즈도 그렇고 뭐 위아래로 활발하게 올라가는 플레이도 8번에 그렇고. 가까운 선수, 그렇죠. 10번보다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황인범 선수랑 홍현수 선수를 아마 뭐 번갈아 기용하던가 네,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는 짤 것 같고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 못지않게 조금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쿠누영 선수는 수술 때문에 안 뽑았다고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을 했고 네. 대신에 뽑은 선수가 원두재 그리고 박용우입니다. 원주재 선수는 뭐 벤투 체제에서는 여러 번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그런 선수지만 박용우 선수 1993년생인데 대표팀이 발탁이 됐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1993년생들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 네, 박용우 선수가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는데 올 시즌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뽑을 수 없죠. 근데 그 전부터 3월 A매치 끝나고 나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 선수를 좀 둘러봤을 거잖아요. 그때부터 중미에 나왔던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박용우 선수와 같은 팀의 이규성 선수를 조금 눈여겨본다. 왜냐하면 팀이 워낙 좋은데 그 안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나 그런 어떤 입지, 예, 그런 능력을 봤을 때는 박용우는 한번 뽑을만 하다고 그때 판단을 했고 이번에 발탁을 했습니다. 울산의 노예죠. 예. 박용우 선수는 거의 언터처블, 네. 대체자가 없는 수준이고 원두재 선수는 사실 저는 좀 의외의 발탁.
왜냐면 김천에서 물론 확실한 주전이고 한데 경기력 자체는 울산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고 네. 또 벤투 시절에는 중미보다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센터백 위주로 많이 테스트를 했었던 상황이고 전격적으로 발탁한 거 보면은 역시 원두재 선수의 사이즈 그리고 빠따 능력 뭐 이렇게 뭐 롱패스라든지 그리고 센터백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부분들을 갖고 있는 박용호 선수 사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모두 이 라볼 피아나라고 하죠. 이 센터백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체 사이드도 좋고. 네,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큰우영 선수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체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그 직접적인 대체자를 얘기했을 때 꼽았던 선수가 손준호, 원두재, 박용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좀 노린 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손준호 선수 발탁을 했습니다.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일단은 뭐 차출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중국 측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현역 국대다.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뭐 그쪽에서도 아마 아무래도 뭐 더 잘해줄 수도 있고 아직 뭐 혐의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손준 선수 뒤에 한국 축구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메시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한 자리가 비록 아까울 수는 있으나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손준호 선수 발탁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지만 그 뒤에 바로 나온 취재 내용을 보면 일단 대한축구협회 경영본부장이 중국으로 직접 날아가서 접견을 좀 시도했었죠. 손준호 측.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실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크리스만 감독이 손준호를 뽑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꽝 던지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다른 메시지도 동시에 던지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반면에 윗선을 보면 뭐 이강인, 이재성도 있고요,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 뽑힐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이강인 선수가 그 지난 3월에 비해서도 더 성장한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어쨌든간 지금 김민재 선수를 저희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적설을 못 물어봐.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마 붙잡고 계속해서 이번에 작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에 어디로 갈 거냐. 계속 이것도 이겨내면서 본인 실력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강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선 쪽에 데려갈 수 있을 만한 유형의 선수들은 사실 황선홍 감독이 다 뽑았어요. 네. 실제로 여기에 이선 자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송민규, 엄원상, 뭐 작은 자구영 같은 선수들 전부 다 황선홍호의 핵심 멤버들이고 사실 또 이 멤버들이 지난번에 살짝 모이긴 했었지만 경기를 치른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한테 크리스만 감독과 황선홍 감독이 나름 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폼 보면 송민규 선수는 무조건 뽑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양보를 해준 것 같고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약간 측면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체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홍현석 선수를 가운데서 테스트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이 부임한 뒤에 두 번이나 U20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아르헨티나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뽑혔지만 저는 이것도 어쨌든 과정이잖아요. 아시안컵 멤버를 뽑기 위한. 저는 이 다음 아마 소집되는 그들 중에서도 뭔가 이선 자원 중에서 좀 뽑지 않을까. 네, 뭐 배준호 선수라던가 그렇죠. 그 좋은 활약 펼친 선수들이 몇 명은 좀 추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준호 선수는 제가 기사도 몇 번 썼었고요. 실제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안 뽑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결승까지 간다는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크리스만 감독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공격수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요. 황의조, 조기성, 오현규 그대로 발탁이 됐습니다. 네. 주민기 선수 발탁에 대해서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 많은 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리그에서 골 많이 넣는 공격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거는 주민기 선수를 분명하게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든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여태까지 외국인 감독 그리고 약간 우리가 다른 포지션과 달리 스트라이커는 국내파 해외파가 좀 나눠진 게 있었어요. 뭐 양동현 선수라든지 그 전에 이동국 선수, 뭐 그 전에 뭐 윤상철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많았거든요. 어디까지가 네. 최순호라든지. 최순호는 완벽한 해외파지. 오케이. 국제용이지 국제용. 어. 국내용 국제용. 하는데 주민기 선수도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 말의 행간의 의미가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벤투 감독과 크리스만 감독은 다르잖아요. 뭐 국적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통된 어떤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들이 보는 주민규는 확실히 그 못 뽑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 뭐 저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음. 스트라이커는 확실하게 크던 작던 네. 육각형을 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두루게 발도 어느 정도 빠르고 압박도 어느 정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움직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골이 이렇게 특출한 것보다는 네. 고르게 돼 있는 유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저희 이 정경호 의원이 와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 센트럴 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규성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되게 강조를 했었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선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운데서 골을 넣는 것보다 특화를 되는 것보다 이 이선전을 얼마만큼 살려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메시지를 저는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시안컵에 본선에 갔었을 때는 이제 밀집 수비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특급 뭐 결정력이 좋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들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들한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움직임의 폭을 좁혀서 박스 안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 이 폭을 좁혀주면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FC 서울에서 황의조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잖아요. 측면까지 연계도 하고 갔다가. 측면까지 갔다가 압박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주민규한테 그 역할을 맡겼을 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의문을 가졌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스트라이커가 운영되는 형태는 클린스만 감독과 벤투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번 발탁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최신 트렌드이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레반도프스키라든가 벤제마도 그렇고 옛날에 생각했던 뭐 콜러 같은 그런 원톱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만큼 그런 어떤 공격수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최근 폼은 좀 떨어졌지만 황의조와 조기성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로 클린스만 감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역할을 오현규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좀 약간 믿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당분간은 최전방에는 또 변화가 큰 폭으로 물론 뭐 황의조 선수 뭐 거치 문제도 있고 조규성 선수도 뭐 유럽행 뭐 여러 가지 뭐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 형태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일단 이번 6월 명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좀 재밌는 경기 펼쳐지면서 되게 기운이 좋은 게 대표팀에서 좋은 기운이 K리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과정이 다시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선수를 뽑힌 감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전설의 클린스만 진짜 일기는 그 다음일 수도 있다. 네. 아니, 그걸까지. 클린스만 감독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문을 열어놓을 거라는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게 다 1월 아시안컵으로 가기 위한 일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세부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들을 지켜보는 재미도 클린스만 호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네, 지금 U20 월드컵으로 열기가 지금 뜨거운데요. 네, 다가오는 6월 A 매치도 네, 저희 볼만찬과 함께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